독립정신 44. 전쟁 전 일아 양국의 형세. 위에서 말한 일라 양국 간의 조약이 맺어진 후로 대한정부의 외대소 간민들은 부지 중에 두 파당으로 갈려서 스스로 어느 파당 소속인지 구별했고, 양국 공간의 출입이 잦은 자들이 권력을 잡고 나섰다. 백성들은 그 속사정은 자세히 알지 못했으나 누구는 일당 친일파이고 누구는 아당 친나라사파이라고 지목하는 말들을 사람마다 수없이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실상을 보면 일본 파당 친일파에 가깝다 일당고는 하는 일당에 가깝다고 하는 사람들은 단지 헛 이름일 뿐으로 실제 권력에는 참여하지도 못하고, 아당은 친나라사파 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번번이 실제로 권력의 자리를 차지했다. 이러므로 이르하 양국의 교섭이 점점 얼음과 숯불처럼 빙탄처럼 극한 대립을 하게 되자 대한의 형편은 점점 더 위급해졌다. 일본은 아라사인들을 좋게 말로 해서는 물리칠 수 없음을 보고 날마다 전쟁을 준비하면서 그 백성들을 격동시켜 아라사인들과는 조만간 한번 전쟁을 하고야 말 줄로 알도록 했고, 심지어 어린아이라도 아라사인들을 보면 눈을 바로 뜨지 아니하며 속으로 끝내 쳐서 이기겠다는 결의를 내미쳤다. 세상에서도 그 뜻을 알고 이라 전쟁이 언제든지 한 번은 터지고야 말 것이며, 일본이 속기 아라사의 무도함을 꺾어서 동양으로 뻗어나오는 서해 세력을 막아 서양에서 아라사가 흑해를 넘지 못하게 만든 것처럼 해야만 동양 각국도 안전함을 얻을 것이고, 각국에 관계되는 동양의 상업상 이익도 손해가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세상의 공론이 자연히 일본을 편들어주는 정서를 표현한 것이지만, 전쟁의 형편은 항상 뜻밖의 변하기 때문에 평상시의 형편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리고 아라사가 아무리 강포하고 무도하여 각국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라사는 서양 각국들과 인종도 같고 땅 또한 가까움으로 정의상 관계가 자연히 다른 나라와는 다를 것이다. 일본은 아무리 서양과 교제를 친밀히 하고 의리를 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인종이 다르고 또한 동양 끝에 외로이 떨어져 있으므로, 만일 아라사와 전쟁을 하게 되면 각국은 다 아라사를 도와서 일본을 핍박할 염려도 없지 아니하고, 겸하여 아라사는 법국 프랑스과 연합하여 서로 협조하므로 혹 아라사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국이 도와주고, 법국이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라사가 도와주어 피차 힘을 써서 서로 의지가 되어주고 있으므로, 외로운 일본이 어찌 아라사와 법국 양국을 대적하겠는가. 이러므로 일본은 항상 외교활동을 멈추지 아니하여 세계의 여론을 일본 편으로 돌리기를 힘써 노력하다가 재작년 1902년 정월 30일에 영일 양국이 연맥하여 조약을 맺으니 그 연맹 조약은 다음과 같다. 대영국 정부와 대일본 정부는 동양의 평화를 유지하며 대한과 청국 두 나라의 자유권리와 영토를 보전하며 그 두 나라에 있는 각국의 공업과 상업사의 편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조약을 맺는다. 1. 연맹하는 영일 양국이 대한과 청국의 자유독립하는 권리를 함께 인허하며, 겸하여 두 나라가 한국과 청국 양국의 땅을 점령할 마음이 없음을 표명할 것이며, 지금 청국에 대해 영국이 가지고 있는 이권이 가장 크고, 일본으로서는 청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권 외에 대한에 대해 가지고 있는 것이 또한 세 가지이니 정치와 통상과 공업상의 이권이 그것이다. 이러므로 영일 양국은 지금 피차 분명히 말하여 조약을 맺은 후에 한청 양국이 만일 어떤 다른 나라의 침탈을 받거나 혹 내란이 있거나 기타 사단이 생길 때에는 두 연맹국이 반드시 간섭하여 방책을 마련하여 보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대영국이나 대일본 중에 한 나라가 이상에서 말한 이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어떤 다른 나라와 전쟁할 때에는 우리 두 나라 중에 한 나라는 마땅히 중립하는 전례를 따라서 간섭하지 말며,
만일 연맹국과 싸우는 나라를 위하여 연맹국을 공격하는 나라가 있으면 마땅히 권력으로 막아서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대영국이나 대일본이나 이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타국과 전쟁을 할 때에는 피차간에 곧 서로 구원하며 도와주어 싸우거나 지키거나 합력하여 행하되 다만 연맹국이 중간에 간섭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상책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두 연맹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타국과 별도로 조약을 맺을 때에는 이상에서 말한 바 이익에 손해가 없게 해야 할 것이다. 대영국이나 대일본이나 만일 이상에서 말한 이익이 위태롭게 된 경우에는 양국 정부는 피차간에 마땅히 먼저 통지하여 미리 알게 해야 할 것이다. 6. 이 조약을 맺고 서명한 후 조약문을 서로 교환하는 날로부터 시작하여 5년 동안 유효하되 만일 5년 후에 두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다시 이 조약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아니하면 마땅히 만료 12개월 전에 먼저 알리되 무슨 이유로 더 연맹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5년만 채우고 그만두자고 하면 당연히 폐지될 것이다. 만일 5년의 기한이 다하기 전에 연맹국 중에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전쟁을 시작한다면 이 조약은 반드시 그 유효기간이 연장되어 평화가 회복되고 난 후에 끝날 것이다. 우리 대신들은 각각 정부의 명령을 받들어 이상의 각 종목에 합의하고 이에 서명을 하는 바이다. 이 조약을 영국의 서울 런던에서 영국의 외무대신과 일본 공사가 전권을 가지고 체결하여 세상에 반포하자 듣는 자들은 다 놀라워하면서 공론이 크게 일어났다. 혹자는 말하기를 이 조약이 동양을 영국이 편안하게 담보해 줄 것이라고 하고 혹자는 말하기를 이 조약은 전쟁을 재촉하는 표적이라고 하는 등 여러 의론이 서로 달랐으나 이 조약의 성질을 대강 말한다면 영일 양국이 오로지 아라사 세력을 막기 위함이다. 이 두 나라가 연맹하는 것을 보고 아라사가 스스로 물러간다면 동양에서 전쟁이 저절로 물러갈 것으로 기약하겠지만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일본이 아라사와 개전할 것이니 영국은 아라사를 돕지 못하고 일본을 도우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힘쓰다가 만일 법국이 아라사를 돕는 경우에는 영국은 일본을 도와서 법국을 치겠다고 한 것이니 일화 전쟁의 근본 원인이 완연히 드러난 것이다. 전하 각국의 정황이 모두 변하여 이르기를 일본은 동양에서 홀로 힘있는 나라이고 영국은 세계의 강국이다. 이 두 나라가 연합하여 동양에서 통상의 이익을 보존하려고 하니 이는 각국 모두에게 다같이 다행인 일이라고 하였다. 일본에서는 대소간민이 이 소문을 듣고 전국이 영광스럽게 여기고 기뻐하여 각 신문에 보도되는 국내의 움직임과 민간에서 경축하는 모양은 곧 온 나라가 다 미친 듯이 잔치를 벌이고 자랑하는 것이 비할 데 없었다. 이는 일본이 각국과 상통한 이유로 항상 각국과 평등한 권리는 잃지 않았으나 세계 강국들과 이익을 다투면서 영국과 연맹하여 치고 지키기 위해 서로 힘을 합치자고 하기에 이른 것은 일본으로서는 실로 한없는 영광이었다. 일본 정부가 이렇듯 부강한 지위에 이름으로써 그 백성이 세계 어디를 가든지 상등 대접을 받을 것이니 어찌 그 백성의 영사가 아니겠는가. 같은 아시아주에 있는 같은 황인종의 나라들로서는 부러움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때 영일 양국에 있는 대한의 공사들이 정부에 영일이 동맹한 소식을 보고하고 한양에 있는 영일 양국 공사들 또한 이 소식을 연속하여 전했는데 이는 영일 양국이 한청 양국에게 아라사의 세력 범위를 벗어나서 따로 자유하기를 바라는 뜻에서였다. 겸하여 이때 일본에서는 자국 백성들에게 자유롭게 대한에 와서 내지에서 마음대로 대한 사람들과 섞여 살게 하자고 하였으며 대한 정부에게는 농사와 토지 개척하는 법을 제정하자고 제안하였는데 이는 일본이 통상한 이유로 백성이 점점 번성하여 땅이 좁아서 살기 어려운 염려가 있기 때문에 대한에 와서 대한의 어두운 백성들과 섞여 살면서 무수하게 버려져 있는 토지를 개간하여 차차 차지하고 살기를 도모한 것이다. 우리 정부에서는 이런 소문을 듣고 참혹 불안해하는 형편이었고
민간에서는 헛소문도 퍼지고 관원들 중에도 두려워하는 빛이 없지 않아 혹 아라사가 물러가고 일본이 다시 권력을 장악하기에 이른다면 장차 무슨 변란을 당하게 될지도 알 수 없고 또한 모든 권리가 다 남의 손에 들어갈 것이고 그리되면 자신들의 몸도 용납되기 어려울 듯하였으니 어찌 내심으로 두려움이 없겠는가. 정부도 잠옷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었다. 그때 아라사가 은밀히 이르기를 저 두 나라가 비록 연맹을 하였다고는 하지만 실상 힘은 없으니 결단코 우리 대야국과 겨루기 위해 군사를 일으키지 못할 것이다. 설령 일본이 망명되어 전쟁을 하고자 하더라도 영국은 멀리 있어서 요만한 작은 나라 일본을 돕지는 않을 것이니 다만 저희 재앙만 재촉하는 것이 될 따름이다. 서로 영국이 힘을 합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법국과 동맹하여 도처에서 진퇴를 같이 하고 있으니 우리 두 큰 나라가 협력하고 있는 판에 천하에 누가 감히 대적하겠는가. 담이 우리만 믿고 흔들리지 말라고 하였다. 이 말이 가장 그럴듯하고 또한 형편도 기양에 내친 걸음이어서 돌이키기 어려우므로 이에 단단히 결심하고 아라사를 태산같이 의지하여 조금 더 두려울 것이 없어지자 부지 중에 일본을 반대하는 뜻이 더욱 심해졌다. 이에 일본이 더욱 분하게 여겨 겁을 주고 위협하기를 야박하게 하자 아라사를 의지하려는 생각이 더욱 간절해졌고 아라사를 의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할수록 아라사인들이 은밀히 요구하는 것이 더욱 많아졌다. 그리하여 아라사에게 은밀히 무엇을 허락해 주는지 무슨 조약을 맺는지 세상에서는 알 수 없다고 하였는데 다만 아라사인들의 행동을 보면 용안포는 평안북도 신의주 남단 압록강 하루에 있는 어항을 얻었다고 하고 북도는 평안북도와 한경북도의 모든 섬과 해변에 벌목할 곳을 허가받았다고 하며 한경부터 경운군의 군청 소재지 두만강의 연한 곡경도시로 석탄과 목재의 산출이 많다. 지방에 전설을 놓는 허락도 받았다고 하면서 점점 북도로 물젓듯이 들어왔다. 이때 미국이 의론을 제기하여 전국의 만주를 만국의 통상을 위한 개방된 시장으로 만들어 어느 나라든지 혼자 차지하고 각국의 이해관계를 돌아보지 않는 폐단이 없게 하자고 제의하였다. 또한 대한정부에게는 의주를 통상지역으로 열어놓고 용안포를 통상항구로 지정하도록 권하고 이를 신속히 발표하기를 요청했는데 이는 아라사가 혼자 대한정부의 허락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땅으로 만들고자 하기 때문이었다. 만일 우리 정부나 백성이 각자의 직책을 다하여 우리의 강토를 잘만 보존할 수 있었더라면 누가 감히 남의 주권을 간섭하겠는가마는 정부도 백성도 자신의 안위의 권리에 득실만을 따져서 남의 보호를 의지하고 공부한된 국토를 은근히 남에게 내어주기에 이를 얻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도리는 없고 다만 그 땅을 각국에 대하여 열린 통상지역으로 만든다면 대한의 주권에는 영원히 손해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다른 나라들은 감히 넘겨다보지 못할 것이니 이는 진실로 대안에 대하여 제일 좋은 계책이므로 잠시도 그 지정과 발표를 지체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리저리 시위를 지지으면서 즉시 결단을 내리지 못하자 각국이 일제히 이를 신속히 공표하라고 심하게 독촉하였다. 정부에서 비로소 이 문제의 중요성을 알고 또 열국의 권유도 있고 해서 즉시 발표하려고 하였으나 바로 그때 아라사가 은밀히 위협하면서 극력 막아서 결국 실시되지 못하였다. 그러자 각국은 더욱 분노함을 이기지 못하여 전쟁의 흔단이 조석 사이에 생겨날 듯 하였으나 아라사의 파당들은 세력이 점점 강해져서 감히 그들을 누를 자가 없었다. 이럴 즈음에 일본은 대한에서의 사건, 을미사변과 만주에서의 사건, 청일전쟁으로 인하여 아라사와 단판을 지으면서 밤낮으로 의논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나 아라사는 점점 더 세력을 늘리면서 따르지 않을 뜻을 나타내 보이고 군사를 철수하기로 약속한 기한을 몇 번이나 어겼는데 그러자 각국의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게 속히 개전하기를 재촉하였으나 일본은 끝까지 더 단판을 하겠다고 고집하였다. 그러다가 끝내 단판을 더 할 수 없게 되자 아라사의 마지막 회답을 도로 물리치고 아라사 정부에게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였다. 이래하여 동방의 전쟁의 먹금으로 흑은
이 가득하여 어느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지 알 수 없게 된 것이다. 각국의 병선들이 모두 대안의 해변으로 모여들자 세상은 다 대안을 주목하고 이곳에서 전쟁이 먼저 터질 줄로 알았다. 그래서 금년 1904년 양력 정월 5일에 미국의 보호병이 먼저 한양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국의 공강과 전기철도를 보호하니 전차를 보호하니 1899년에 처음으로 서울 시내의 전차를 부설한 것은 미국이다. 각국의 보호병들도 차례로 한양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 나라의 공사관과 영사관을 보호하였다. 원래 독립국에는 타국의 군사가 인어 없이 상륙하는 것은 그 나라의 국권을 손상시키는 것이기에 언제나 나라 안에 사변이 있을 때에는 그 나라 정부에서 군사를 보내어 외국 공사관을 보호해주는 법이다. 우리 정부에서 미국 공사에게 보호병이 성 안에 들어온 이유를 묻자 미국 공사가 대답하기를 귀국의 병사들은 기율이 없기에 본국의 병사들을 들여온 것이라고 하였다. 이때 각국의 군사들이 성 안에 들어와서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이따금씩 못된 짓들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아라사 병사들의 은폐가 더욱 심하여 혹은 민가에 돌입하여 부녀가 자들을 겁탈하기도 하고 혹은 길에서 장옷, 조선시대 때 부녀자들이 나들이 할 때 얼굴을 가리느라 머리에서부터 내리 쓰던 옷, 장의 을쓴 여인을 잡고 몇 놈이 돌려가며 억지로 입을 맞추고는 돌아서서 웃고 흩어졌고 심지어 죽동 내거리에서는 아라사 병사 4명이 여인을 잡고 욕을 보이려 하기에 대한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못하게 하려다가 그들이 칼을 빼서 치는 바람에 흩어졌다. 그때 마침 대한 헌병이 지나가다가 그를 떼어 보내려고 하자 아라사 병사가 칼을 빼서 치려고 하므로 헌병이 마주 칼을 빼서 싸워 아라사 병사의 손가락이 끊어졌다. 그래서 그를 결박하여 아라사 공사관으로 잡아갔는데 각국 신문에서 그 헌병을 대단히 칭찬하였다. 본래 백성이 어두운 천지에서는 지척에서 무슨 화색, 재앙이 일어나는 불미, 박두하든지 가만히 있다가 무슨 변란이 생기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고 다만 자기 몸만 편하면 태평건곤은 태평한 세상으로 여길 뿐이다. 세상의 소문이 어떠하며 각국의 군함이 어디로 오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다가 급기야 외국 군사들이 패단이 이루어지기에 이르자 그때야 비로소 해야 이르기를 외국의 보호병이 들어올 때에는 틀림없이 무슨 난리가 생기려나 보다고 하며 민심이자 소동하지만 위에 있는 자들은 속으로 믿는 곳이 있기 때문에 조금도 움직이는 빛이 없고 아래 백성들은 윗사람들이 평안하고 태평스레 지내는 것을 보고는 얼마큼 무사한 줄로 믿고 도로 안정됐다. 이때 정부에서는 은밀히 아라사 병사들을 청해와서 보호를 든든히 하고자 하여 3,000명의 파병을 요청하는 문서를 여순항으로 보냈다는 소문이 자자하였다. 형편을 아는 이들은 급히 근심하기를 만일 아라사 병사들이 어리석게도 상황을 잘못 판단하여 성 안에 들어오면 육지에서 충돌이 생길 것이니 장안에 있는 내국인들이 크게 위태해질 염려가 있다고 하였다. 그때 마침 해상에서 일본 병사가 수상한 배를 수사하고 탐색하다가 대안에서 아라사 병사 3,000명의 파병을 요청하는 글을 가지고 가던 자를 붙잡았다는 기사가 각국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는데 그 소식을 들은 자들은 대한정부에서 하는 일을 더욱 한심해하고 통탄하였다. 18.